일단 어제는 결과가 조금은 아쉬웠어요. 일단 축구부터가 카보베르데의 업셋과 같은 무승부, 그다음에 이제 벨기에의 무승부와 같은 결과들 때문에 사실 좋은 결과를 바라기가 좀 어려웠던 날이었었고, 스페인 마행 되는 순간에 일단 축구 주력 우루과이 승까지 해가지고 한 점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터지면서 사실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야구도 좀 한 끗 싸움이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좀 노려보고자, 어제는 제가 회차가 금액이 다 돼가지고 베팅을 못했죠. 오늘은 회차 또 풀벳 했습니다. 새로 열린 회차 풀벳 고민 많이 하다가 이미 풀벳을 진행을 했고요. 어, 오늘도 좋은 결과 한번 있게 기원하면서 열심히 분석해서 방송 준비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월드컵 얘기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일단 월드컵은 이제 결과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정보라든지 포인트 정도를 찝어드리면, 이 아르헨티나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3대 0으로 알제리아를 이제 제끼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저 누구야, 요르단을 또 3대 1로 승리를 하면서 서로가 지금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좀 좋게 승리를 나란히 챙겨서 조 1, 2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메시 해트트릭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좀 난해했어요. 사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아르헨티나가 실질적으로 배당을 이 정도까지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득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득점에서도 이 상대 자책골이었고요. 그 아르나우토비치가 같이 떠가지고 그 유도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아르나우토비치의 머리에 맞지 않았었고, 이제 뒤로 튀어가지고 그게 이제 목 뒷덜미 맞고 이제 들어갔었던 자책골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제 그 요르단이 승부수를 띄웠었죠. 라인을 올린다고 해서 이제 2대2 동점을 만들기 위한 강승부를 띄웠다가 결국에는 이제 뒷공간이 열려버리면서 나왔던 수비 상황에서 태클 걸은 게 이제 팔에 공이 맞아가지고 핸드볼 상황에서 이제 PK 득점이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히려 원더골 한 방도 먹힐 만큼 오스트리아도 수비에서 이제 넓은 공간을 줬던 것도 사실이었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오스트리아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비해서 결정력적인 측면이라든지 이 점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많이 밀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아르헨티나가 이 정도까지 배당이 적게 받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대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랑스의 약점은 미드필더에 있어요. 일단은 프랑스가 더 대승을 하고 이 경기를 핸디캡을 만들기 위해서는 라비오의 역할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라비오가 수비 미드필더 역할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오버래핑 상황도 많이 도출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 정교함이 떨어져요. 개인적으로 라비오를 굉장히 전 좋게 평가하지는 못하는데, 이게 라비오의 역할이 조금 더 이렇게 유기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선수를 좀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오늘 경기에서도 스타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우에 나오는 것보다는 당연히 바르콜라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바르콜라의 측면 전개 속도 때문에라도 상대가 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실제로 바르콜라가 투입되고 나서부터 프랑스가 친선전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이번에 월드컵 최종 친선전 치르면서 두 경기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었고, 결국 당장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량에서도 측면에는 바르콜라가 더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바르콜라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프랑스가 초반에는 좀 어려움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라크는 당연히 세계 최강 이제 축구 국가인 프랑스라고도 이제 탑3 안에 들죠. 그런 국가니까 지금 피파 랭킹 3일 건데, 이 좀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역습을 노리는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프랑스가 초반에 빠른 골을 넣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미 이 경기에서 이라크가 지게 되면은 탈락이니까 오늘 경기에서 일단 선제골 안 먹히고 이라크가 후반까지 밀어붙였다가 웅크렸다가 한번 확 밀어붙이는 것이 전술일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초반에 골을 넣으면은 이 경기가 바르콜라가 나오는 순간 대승이 될 거예요. 왜? 이라크는 그냥 수비한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밀어붙여서 동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프랑스는 뒷공간을 바르콜라나 음바페나 아니면 덴베레가 더 이제 침투하는데 더 수월한 경기가 될 것이고, 예, 그렇게 됐을 때 프랑스가 대승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핸디승이 나올 것이다 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거든. 프랑스가 이라크가 줄 세워서 일단 내려서 전반전을 최대한 버틸려고 할 텐데,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오늘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프랑스가 그걸 뚫어낼 것이냐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 판단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대 세네갈인데 이거는 미드필더진의 역할에 있어서는 노르웨이든 세네갈이든 오늘 반반 게임이에요. 정말 팽팽할 겁니다. 일단은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웨데고르가 있죠. 이 웨데고르가 조율을 하면서 경기 전진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르게라든지 누사라든지 이 선에서 이제 전지 능력 있는 선수는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응하는 선수가 이 세네갈에 두 명의 계해가 있습니다. 한 명은 에버턴의 계해고 한 명은 이제 비아레알의 계해죠. 이 두 명의 계해가 만들어주는 전진 패스라든지 그 이제 수비와 미드필더진의 이제 공간 관리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 노르웨이에 밀리지가 않아요. 오늘 경기에서도 그 개의 두 명이 앞으로 찔러주는 공에 대해서 마네가 파이널서도 진입해가지고 중앙으로 연결해주는 과정 이런 것들은 노르웨이도 실제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오늘 경기가 이게 노르웨이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는 양팀 전방 능력 차이에 있어요. 이게 왜 노르웨이가 정배가 나왔고 국내에서도 배팅이 몰려가지고 지금 배당이 빠지고 있는지 늘 따져보면 이 양팀의 차이는 결국 전방 톱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홀란과 잭슨이죠. 잭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넨에서 뛰면서도 사실 이제 로테이션 경기들이었었죠. 챔스 치르고 이렇게 할 때 로테이션 경기에서 케인 대신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똥바지 하고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미드필더에서 정말 많은 기회 창출을 해줬었는데 이제 잭슨은 그 마무리를 짓지 못했죠. 실제로 너무나도 어려운 공격 마무리를 이제 보여주면서 결국 제대로 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지금 다시 첼시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자리 싸움에서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아프콘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이제 세네갈이 결과를 못 냈었죠. 실제로 잭슨이 부진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 친선전 치르면서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지난 경기까지도 전방에서 잭슨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펠리스에서도 마찬가지였었지만 더 이제 화끈하게 공격해가지고 오버래핑 해줘서 빠르게 파이널 서드에서 슈팅 갈겨주는 사르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오히려 기대가 될 정도로 잭슨의 활약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폴라는 증명을 했어요. 이미 1라운드에서 그렇게 득점을 하면서 이 9번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방 톱 이제 피지컬이 되는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대회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줬던 경기였었고 그것 때문에 이 경기가 노르웨이가 정배당에 나왔다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톱의 차이예요. 결국에는 양 팀의 미드필더 전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전략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량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실제로 왜 세네갈이 괜히 이게 피파 랭킹 15위권에 해당하는 팀인지를 이제 여러분들 경기력으로 한번 보실 수 있는 경기일 겁니다. 그만큼 노르웨이가 정배당 받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혼란이든 아니면 웨데고르드 이런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마냥 쉬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네갈 같은 경우에도 마네, 사르, 은자에 그다음에 게이 아까 말씀드린 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골키퍼에서도 이제 맨디 보고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맨디도 잘해요. 선방능력 좋고. 그래서 이게 이 세네갈의 전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양 팀의 배당 차이를 만든 것은 전방 톱의 차이다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 대 알제리의 경기인데 이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아시아권 팀을 상대로 이번 연도 한 6개월 정도 경기를 하면서도 아마 이 2골 이상 안 넣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아시아권 이 클럽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상대로 이 알제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강한 정배당을 받았는데 이 요르단을 무시하시면 안 되죠. 실제로 요르단이 오스트리아랑 경기를 하면서 점유율에서 그렇게 밀리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굉장히 이제 그 공격적인 전술을 가져가면서 운영을 했었고 실제로 유효 슈팅도 많이 만들었으며 이 중거리 슛을 과감하게 때리면서 일단 마무리하려는 능력을 보여줬었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알제리 또한 이 경기는 잡아야 되는 경기라서 서로가 라인을 내릴 상황이 아니에요. 이 경기가. 그래서 아마 치고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알제리가 얼마만큼 이제 그냥 이 아르헨티나 경기에서는 본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경기였었고 오늘은 뭔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정배받은 걸 가치를 증명을 해야겠지만 요르단도 오늘 이제 전지 능력이라든지 이제 풀백 활용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실점이 됐던 건데 요르단이 이 기본적으로 센터백 2명을 놔두고 풀백 전진을 좀 과감하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것 때문에 측면 공간이 많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패인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었던 오스트리아 경기였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 탐색전이 좀 빨리 끝나고
얼마만큼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술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대 준비해온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있죠. 거기에서 감독 전술 변화가 생기면서 전반에 빠르게 좀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일단 이해는 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요르단이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는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월드컵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떠들었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MLB 좀 이제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 대 뉴욕 양키스의 경기입니다. 어제 또 방송에 찾아오셔가지고 트리거가 이제 신기해서 궁금해서 찾아오셨는데 방송 라이브 보니까는 정작 오늘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도 제가 매번 공개해드리지는 않아요. 전부 다 공개해드리지는 않고 멤버십 분들에게 제가 3만원 멤버십 분들 혜택으로 제가 직접 40만원 가까이를 달마다 결제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요소라서 좀 그분들의 혜택을 보존시켜드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이제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숨길 필요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씩 하나씩 까는 건데 오늘도 하나 까면은 기본적으로 오늘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 승 트리거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디트로이트가 이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지내면서 지금까지 경기를 이제 이제 4달 차죠. 물론 이 3월 달은 경기가 거의 없었지만 일단은 거의 지금 80경기 좀 안 되게 경기를 하면서 디트로이트가 이 승률 자체가 지금 가장 고점이 뜬 달이 지금 6월 달이에요. 지금 디트로이트가 3월 달에 5경기 하면서 2승 3패 하면서 시즌을 출발을 했고 이제 4월 달에 14승 13패 이게 홈에서 승률이 받쳐졌을 때 디트로이트가 홈에서 이렇게 승률을 쌓았고 51.9% 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4월 달에 디트로이트가 단 6승만에 기록하면서 6승 22패로 스쿠발 부상과 마이즈의 부상 이탈 등 선발에서의 전략 이탈로 인해서 심각한 부진의 21.4% 승률로 5월 달에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6월 달 돌아와가지고 스쿠발도 돌아왔고 했죠. 근데 이제 지금 6월 달 들어서 17경기 11승 6패로 64.7% 승률인데 이게 리그 30개 팀 중에서 6월 달 승률 2위의 성적이에요. 그만큼 지금 디트로이트가 현재로서 분위기가 좀 올라와 있다는 거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키스도 실제로 자투수가 오늘 나오는데 자투수 상대로 최근 2번의 시리즈를 치르면서 2할 9푼대의 성적을 기록을 하면서 타격 자체는 충분히 잘 됐었고 그때 앤서니 K 나왔을 때도 양키스가 K공을 공략하면서 일단 득점에 성공해서 K를 조기강판 시켰었죠. 그만큼 지금 오늘 경기 발데즈도 방심할 수 없는 경기다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일단 저도 양키스 승을 게리 콜도 나오겠다 좀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고려하고 이제 표를 짜고 있다가 트리거 보고 이것도 체킹 경기예요. 일단은 디트로이트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건 투수진 양상으로 끌고 가서 이걸 불펜 싸움으로만 전향시킬 수만 있으면 언더게임 치렀을 때는 이 경기가 디트로이트 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 좌투수가 나오는 경기에 아메드 로사리오도 나올 때고 만만치가 않을 텐데 지금 이제 발데즈가 최근까지 보여주고 있는 기량 가지고는 사실 양키스와의 상성에서도 좀 좋지가 못하고 양키스가 좀 유리하다는 견해는 제가 바꾸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트리거는 디트로이트 승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제가 공개를 하지만 제 고집은 여전히 꼭 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양키스가 이겨도 디트로이트가 이겨도 일단 언더가 될 거라는 견해에서도 당연히 동의하는 바는 있긴 한데 일단 더 좋아 보이는 쪽은 일단 결국 양키스가 이기는 경기에서 디트로이트 불펜까지 필승조로 안 나오면 좀 더 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언더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일단은 그 양키스 승을 좀 생각하는 것은 제 고집을 바꾸지는 못할 것 같다. 일단 그래도 트리거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양키스 승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 대 텍사스 경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트로이트가 6월달 승률 2위의 팀이었다면 이 마이애미가 바로 6월달 승률 1위의 팀으로 지금 현재 군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경기도 로건 앱이 8이닝 2실점 피칭 패전투수 당했어요. 완투패를 당했습니다. 마이애미에게 2대1로 졌는데 그 경기를 승리를 함으로써 마이애미는 6월달에 14승 4패로 승률 77.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전체 1위의 성적이에요. 이 7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6월달에 단 2팀 디트로이트와 마이애미밖에 없고 실제로 마이애미가 그렇게 타격적인 측면에서 우세한 것도 아니에요. 6월달 지금 팀 타격 데이터만 보더라도 리그 전체 딱 평균으로
15위에 해당하는 타격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압도적이지 않지만 마운드의 버팀으로 지금 마이애미가 그런 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경기에서 타일러 필립스 나옵니다. 필립스가 최근에 원정 두 경기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필라델피아 원정도 그랬었고, 근데 여전히 홈에서는 1점대 이하로 이제 필립스가 선발 경기는 홈에서 두 경기밖에 없긴 했지만 뭐 이닝도 그때 짧았었고, 아직까지 이제 선발 이제 경기 자체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표본 자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도 여전히 홈에서 아직까지 그래도 필립스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활약을 할 수 있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쿠마루커가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도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이게 타일러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우타자에게는 스위퍼가 주무기고요. 직구보다 많이 던집니다. 그리고 좌타자에게는 스플리터가 주무기로, 사실 슬라이더랑 체인지업을 던지는 투수보다 스위퍼와 스플리터를 던지는 투수가 더 까다롭다라는 거는 야구점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만큼 구종적인 이점 자체를 누릴 수 있는 필립스이기에 오늘 경기에서도 개인적으로 좀 좋게 평가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이애미 입장에서도 사실 점수가 안 나는 경기라면서 지키는 야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제 경기도 그렇게 언더게임 나는 양상 속에서 기스토 빨리 내려가고 필승조 운영을 하면서 마이애미가 경기를 굳혔던 거고, 이제 투수 부하 자체는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 시리즈를 수입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좀 나타났던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마이애미가 뒷심 싸움에서 혹시나 조금 이게 이 외줄타기 경기를 하다 보면은 한 번에 꺾여버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오늘 경기에서도 마이애미가 좀 유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은 팀이라서 오늘 필립스도 이제 구종별로 따지고 보더라도 텍사스가 강선을 보일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래서 좀 좋아 보이지 않나, 마이애미가 정배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 대 캔자스시티인데, 이게 캔자스시티가 이번에 세인트루이스 시리즈를 치르면서 진짜 대혼전의 파티를 했어요. 나중에 세인트루이스 얘기도 하겠지만, 이제 어제 경기도 그걸 말씀드렸었죠. 결국 이 더스틴 메이가 지난 경기에 완봉승을 했다 보니, 완봉승하고 나면 다음 경기에서 뭐 부진할 이제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라고 어제 좀 말씀드렸었는데, 더스틴 메이 개 털렸습니다. 근데 캔자스 시티가 졌어요. 왜? 콜렉도 똑같이 개그치 털렸거든요. 얘네가 2회가 끝났는데 점수가 9대 6이었어요. 9대 6.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캔자스 시티의 타격이 과연 유지가 될 것이냐인데, 캔자스 시티는 이번 시즌에 원정 승률이 리그에서 이 최저 수준에 달하는 이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캔자스 시티가 이 홈에서는 19승 22패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3승 24패로 리그에서도 지금 손에 꼽게 원정 승률 안 나온 팀이거든요. 디트로이트, 캔자스 시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월달 압도적 승리를 보였던 마이애미 또한 원정 승률이 안 나오는 팀이에요. 그만큼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원정에서 부진한 이 캔자스 시티가 과연 지난 경기의 타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논해봐야 되는데, 사실 지난 경기도 홈런이 좀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라스무센이 이번 시즌 슬러그가 0.3 수준에서 유지가 될 만큼 커리어 지금 하이 수준의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라스무센이 근 3시즌 가량을 2점대를 기록하면서도 이렇게 낮은 슬러그 수치를 기록한 적이 없었고, 6월 달에 지금 라스무센이 계속 7이닝 피칭을 하면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1실점 이내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원정 캔자스시티의 타격 부진, 그리고 지금 이제 홈 시리즈 그렇게 타이트하게 난타전하면서 피로도 높은 경기를 펼치고, 또 오늘 이제 경기를 또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체력적인 원정 경기 체력적인 요소, 그다음에 어제 경기 뭐 연투는 아니었습니다. 하루 쉬었기 때문에. 하지만 불펜 애들이 좀 갈아 넣어가지고 불펜 투입이 좀 많았던 경기를 펼쳤다라는 요소, 이런 것들 생각하면 와카가 그래도 이닝 히터 능력이 되는 선수다 보니 6이닝 7이닝 버텨줄 수는 있겠지만 저득점 양상격 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라스무센의 실점 수준이 와카 수준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펜에서 대형 사고만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미 제가 가장 불안해하는 시모가 거의 선발급으로 이제 전향이 된 시점에서 지금 템파베이 불펜에서 사실상 폭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좀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이게 템파베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경기들이 있는데 세 경기 중에서 제일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정배가 있다면 그래도 템파베이지 않을까. 위에 세 경기 정배 중에서는 6시 때, 그러니까 7시죠. 한국 시간으로 7시, 그러니까 8시 이전 경기들 중에서는 템파베이 정배가 그나마 조금 더 근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대 필라델피아 경기는 강수확률 80%라서 일단 제끼입니다. 일단 알렌 그 랭겔 나오는 것부터가 필라델피아가 이거 그냥 비 오는 거 의식해서 그냥 선발 발표 이렇게 있다고 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내일 아마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건드리지 마세요. 만약에 진행되면 그냥 기준점 무시 오버입니다. 일단은 9.5 기준점 나와 있으니까 오버 나올 것 같은데 진행이 되면 일단은 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대 휴스턴의 경기인데 딜런 시즈가 나올 거라고 하지만 공식 홈페이지는 TBD 걸린 거 보면은 오프너 쓸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프너를 굳이 써야 되나 싶은 게 이게 좌타자들이 그렇게 나오는 경기도 아니라 가지고 좌투수 오프너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그냥 딜런 시즈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딜런 시즈가 그 우천 취소 때문에 일정이 한번 밀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딜런 시즈가 안 나오면은 그거대로 사고예요. 그거대로 토론토는 사고고 딜런 시즈가 나와야겠죠. 그래야 헌터 브라운이랑 비빌 텐데 지금 이제 오늘 경기도 토론토 입장에서는 진짜 이 컵스 시리즈를 두 경기를 다 내줄 뻔했던 거를 역전승을 만드는 오카모토의 홈런 뭐 나오면서 진짜 기적의 경기가 이루어졌죠. 그때 투수가 윈이었나? 웹이었나? 윈인가? 둘 중 한 명인데 아무튼 이제 개털렸습니다. 그래서 토론토가 역전승을 만들어서 시리즈 타이를 만들고 한 경기 취소되고 쉬고 지금 이제 홈에 돌아온 거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토론토가 홈에서 그 강점을 살려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컬크예요. 이 컬크가 부상 복귀하고 첫 경기 참 괜찮았었는데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타격 부진이 있으면서 지금 타격감이 올라오질 않고 있습니다. 컬크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컬크, 그 다음에 뭐 오카부토도 홈런 때려서 좀 살아나면 좋겠는데 오카부토도 타율 자체는 안 나오고 루케스, 클레멘트, 지금 벌쇼 다 문제거든요. 지금 게르로 주니어 그나마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위안인데 토론토 타격 좀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스턴은 지금 최근에 파레데스가 미쳐 날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레미 페냐, 요르단 알바레즈 꾸준하게 활약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알투베는 뭐 고만고만하고 여기서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휴스턴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고정값이 있다라는 게 참 무서운 게 휴스턴이라서 헌터 브라운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복귀가 완료된 시점에 어제 헤이더를 쓰고 하기는 했지만 휴스턴도 결국 이제 경기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오늘 경기에서 불펜에서 힘이 빠지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도 이제 타격에서 딜런 시저 헌터 브라운 싸움에서 근소한 우위를 가져가는 쪽은 휴스턴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경기를 지키는 건 휴스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경기는 언더게임 나야 되는 투수 매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이제 MLB가 언더 잘못 가면 진짜 목 돌아가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언더가 한순간에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7.5 언더가 요새 너무 위험해서 그냥 휴스턴 역배 보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기는 팀이 확실하게 터트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휴스턴 승 역배를 좀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경기 신시내티 대 미러키의 경기입니다. 이건 브래디 싱어 대 이제 브랜드 우드러프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우드러프가 아니라 TBD가 걸려 있어서 오프너를 쓰고 나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드러프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는 건지 일단은 저 이제 리앱 등판에서는 82구까지 올리면서 투구수를 좀 올렸고 이게 나올 수 있다라고도 말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드러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정해졌네요. 지금 이제 소스 나왔습니다. 이제 떴습니다. 네, 먼데이 게임에서 이제 15일 부상자 명단에 나와가지고 신시내티 시리즈 투수로 선발 등판 복귀를 할 것이다라고 소스가 나왔네요. 이게 일단은 우드로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경기는 미러키가 좀 유리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어쩔 수 없지만 신시내티가 양키스를 상대로 연승을 기록하면서 위닝 시리즈를 확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타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좋아진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도 있었지만 사실 여전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수아레즈 지금 타격하는 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2차전 경기였었죠. 그때는 이제 홈런도 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스티어가 어제 경기에서 결국 우드로프도 싱커볼인데 어제 경기에서 로드리게스의 바깥쪽 아래 싱커볼에 방망이가 닿지를 않더라고 아예. 그래가지고 오늘 경기도 좀 살짝 좀 그 부분 여기가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미러키가 사실 이번에
6월달 경기를 치르면서 애틀레틱스랑 같이 저 베가스 시리즈 때문에 타격 데이터가 좀 고점으로 나오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도 타격 데이터가 줄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타격 상위권을 누리고 있는 이 미러키의 경기력이 조금 더 고평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여전히 좀 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미러키가 최근에 좀 이제 패배도 좀 당하고 하긴 했죠. 최근 10경기 딱 5할 승률이거든요. 5승 5패.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그렇게 막 상위권은 아니지만 오늘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가 넘어가서는 바람도 외야로 붑니다. 그래서 이 브래디 싱어의 슬러그 수치가 제가 문제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싱어의 이번 시즌 슬러그 수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슬러그 수치가 기록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지난 등판에 이제 최고점을 찍었었던 게 이제 0.6을 뚫었었죠. 그리고 0.58까지 줄였다가 지금 이제 0.547까지 조금 줄어들어서 최근에 슬러그 수치를 조금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그게 이제 지난 경기에 피안타도 좀 줄이고 홈런도 안 맞고 경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경기는 또 불안해지는 게 그러면 볼넷 OBP가 줄어들고 있지 않거든요. 지난 경기도 4사구 5개. 그만큼 오늘 경기 미러키가 장타 및 출루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경기를 펼쳐야 된다고 봐야 되고 아마 오버게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우드로프도 투구잉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신시내티도 타격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은 오버게임도 아마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 매치 대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배팅은 구매할 수는 없는 경기지만 지금 현재 매치가 이번에 필라델피아 시리즈에서 당하는 것도 보셨겠지만 지금 뭐 컵스는 이미 정비도 하루 해버렸고 이제 체력적인 요소도 될 뿐만 아니라 이마나가 다센과 일본인 투수 대결로서 이제 재팬 피처데이인데 이게 재패니스 피처데이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쪽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이마나가 나오는 컵스 쪽이지 않나 생각은 다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일단 구매는 할 수는 없어요. 이 경기는 비 소식 때문에 제껴야 됩니다. 아까 시작부터 말씀드렸었습니다. 제낄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대 이제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앤서니 케이와 개빈 윌리엄스가 나옵니다. 이제 이 경기 클리블랜드가 정배받았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클리블랜드가 유리하게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마산하겠죠. 지금 시즌 초반에는 델라우터가 이 클리블랜드의 유망주로서 데뷔 첫 경기에 홈런부터 때려내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살아남은 거는 이제 호주 국가대표팀으로도 나왔었던 이제 클리블랜드 최대 유망주죠. 이 바사나 최근에 이제 멀티 홈런도 때려내고 경기를 펼치면서 진짜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리드오프 플러스 역할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기대가 되는 것도 맞는데 이 화이트삭스가 보여주는 홈에서 이 저력이 지금 무시를 못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리즈도 홈 시리즈가 다저스와의 시리즈였습니다. 그때 경기에서도 다저스 투수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데 뭐 6대3의 승리도 하고 맞죠? 이제 그 시리즈를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를 했죠. 그만큼 오늘도 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경기라고는 하지만 클리블랜드가 이 경기를 이제 실질적인 화이트삭스의 홈 경기 타격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경기예요. 일단 어제 끌려가는 경기 양상 속에서 클리블랜드가 홀더맨과 게디스를 투입을 했고 오늘은 이제 스미스 마무리 투수를 제외하면 에린 말고는 필승조에서는 또 연투를 또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또 이제 페스타는 좀 무리를 했고 암스트롱 카드를 먼저 쓸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화이트삭스가 이제 오늘 경기 앤서니 케이의 볼질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바자나도 좌투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자르도도 좌타자고 이 좌타자들이 결국 나오는 이 상위 타선 구간에서 해결이 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앤서니 케이가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이 크리스토퍼 산체스와 함께 리그에서 좌타 상대로 이제 OBP 수준이 최저치에 다다르는 이제 탑2에 해당하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좌타자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앤서니 케이다 보니 오늘 경기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클리블랜드가 계속 점수가 안 나는 구간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앙헬 마르티네즈랑 호세 라미레즈가 동시에 부상으로 빠져버리면서 당장에 지금 이제 나오지 못하게 타격이 많이 약해졌죠. 델라우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델라우터도 그렇게 부상으로 지금 저번 주였나 해가지고 그 십며칠이었는데 그때 빠져버렸고
호세 라미레즈 빠지고 바로 델라우터 빠졌고, 호세 라미레즈 빠질 때 앙헬 마르티네즈 같이 빠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지금 부상으로 핵심 주전 타자 3명이 빠져버려 있는 클리블랜드 타선이기 때문에 뭐 점수 내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다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이 경기가 좀 더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클리블랜드 정배받았지만 홈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 대 LA 다저스 경기인데 무지성 오버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네소타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타격 데이터는 이미 넘사벽 수준으로 애리조나 시리즈에서 엄청 올라가 버렸고, 텍사스 원정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미네소타 타격은 꾸준하게 지금 잘 치고 있습니다. 타격 데이터가 리그 최상위권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LA 다저스는 원래 홈에서 타격이 좀 잘 안 되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시즌 유독 실이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오히려 타격이 떨어지는데 원정 타격이 더 잘 되는 다저스입니다. 이번 시즌 원정 타율은 팀 타율 2할 6푼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원정 게임이다, 그리고 매튜스의 구위다, 이거는 뭔가를 해줘야 돼요. 이 바람이 원래 타겟 필드가 바람이 외야로 많이 불기로 좀 유명한데, 여기도 오늘 경기는 좀 바람이 안쪽으로 불어서 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양팀 타자들의 장타에 대한 의식은 안 할 수가 없는 경기고요. 에릭 라우어, 매튜스 오늘 고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높은 기준점이긴 합니다만 9.5 오버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볼티모어 시리즈 다저스 치는 꼬라지 보면은 미네소타도 안 될 것 같아요. 미네소타 역배라도 생각을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질 정도로 최근에 미네소타는 정말 매섭습니다. 그나마 제가 미네소타 승도 생각하면서 오버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저는 미네소타 불펜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도 좀 그런 방향성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어제 경기 진짜 놀라운 상위 타선의 활약이 나오면서 4만타 경기를 펼친 타자만 4명인가 나왔죠. 그만큼 지금 엄청난 맹타를 치고 있었는데 오늘 또 홈 경기입니다. 이거 무시를 못하죠. 애리조나가 지금 이제 미네소타 시리즈를 치르면서 이제 케테 마르테도 타격감이 좀 올라오고 여전히 OPS 0.9 넘어가게 케빈 캐롤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뭐 페르도모에다가 상위 타선에 버틸 수 있는 타자들 즐비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오늘 팔렌테 대 메리켈리 꺼내가지고 질 경기냐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이거 오늘 경기가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세인트루이스가 어제 경기에 더스틴 메이가 빨리 무너지면서 불펜에서 총력전을 하면서 모든 투수들을 다 끌어다 쓰는 경기를 펼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경기들이 하루 휴식 후의 경기였기 때문에 연투가 또 투수들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도 세인트루이스가 부하가 걸리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세인트루이스가 홈에서 승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홈에서 타격이 굉장히 잘 되는 팀이다라고도 제가 강조드려서 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세인트루이스가 이번 시즌 경기를 치르면서 그 홈에서 보여줬던 그 타격 데이터는 정말로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좀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제 타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이제 타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즌 토대로 봤을 때는 홈에서든 원정에서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실제로는. 근데 이 4월달 데이터를 제외하고 5월달부터 제껴서 봐보면은 그 데이터가 극명하게 또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홈에 돌아온 세인트루이스의 타격은 충분히 가공할 만한 위력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애리조나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타격 부진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팀이다라고도 한번 계속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이 애리조나가 원래 5월 말까지였죠. 5월 셋째 주, 넷째 주 구간 동안에 리그에서 가장 투타 밸런스가 좋은 팀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6월달 들어가지고 애리조나가 갑자기 부진해버리면서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6월달에 애리조나가 팀 타율 2할 2푼으로 리그 29위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팀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와의 그 격은 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애리조나 불펜들 뎁스도 참 좋고 하지만 메리켈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도 볼넷도 좀 늘어나고 피안텔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안 좋아진 상황에서 뭔가 더 이제 반전을 도모하기에는 데이터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세인트루이스가 유리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대 보스턴의 경기인데 이제 베넷 대 이제 팔터가 나오는 경기예요. 사실 콜로라도가 지금 쿠어스필드에서 계속 경기를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다 상대 팀에게는 타격이 점차 안정화가 되면서 어제 경기에서도 결국 제가 피츠버그 어제도 콜로라도 역배 가능성이 있으면서 역배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 이제 데니 산타나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데니 산타나 그 정도 아니라고. 최근에 좀 반등이 되긴 했지만 데니 산타나가 마무리 역할 못하면서 이미 바뀌면서 소토로 마무리 체제가 바뀐 것부터 문제인데 어제도 보세요. 결국 홈런 맞고 또 안타 개쳐맞다 털렸잖아요. 3점 주고 이제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면서 피츠버가 안 좋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콜로라도 역배승을 봤던 건데 실제로 공략이 좀 이루어졌었고 이제 콜로라도는 메히아를 갖다가 그렇게 썼던 것이 이 페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불펜에서 아끼려고 선택을 했던 콜로라도였었고 오늘 경기에서는 그 아꼈던 불펜에 대한 이제 명백한 이제 아꼈던 불펜을 아꼈던 그 명백한 이제 이유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경기인 거죠. 왜 아꼈는지 오늘 투입을 좀 해줘야 되는 경기일 거고 콜로라도가 오늘 홈에서 타격적인 측면에서도 꽤나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스턴 사실 어제 경기를 보면서도 좀 아쉬웠던 게 뭐 콘트라스도 그렇고 위협적인 타자들도 있긴 하고 뭐 길버트의 공이 당연히 좋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어제 경기를 보면서도 좀 아쉬웠던 거는 뭐 라파엘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듀란도 마찬가지고 상위 타선에 조금 더 잘해줘야 되는 타자들의 타격 화력이 좀 안 좋았었던 거 그리고 콘트레라스도 어제 삼진만 3개 당하면서 지금 타격감이 좀 많이 빠져있는 느낌이 분명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쿠어스필드에서 지금 계속해서 경기를 하면서 감이 좀 갖춰져 있는 콜로라도가 오늘 경기까지 선발이 좀 가장 약한 구간이죠. 이제 베넷이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불펜에서 콜로라도가 오늘 경기에서 밀리지를 않아요. 이게 불펜에서 콜로라도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콜로라도가 어제 나왔던 선수들을 제외하고 오늘 쓸 수 있는 게 이제 아그노스, 그 다음에 자와네스 베르나르디노, 그 다음에 이제 할베르손, 그 다음에 이제 헤르게르트, 그 다음에 힐, 그 다음에 센자텔라, 바드니까지 이 얘네들이 97마일 이하로 공을 던지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뭐 베르나르도 빼고 아그너스도 마찬가지고 헤르게트 마찬가지고 힐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드닉도 마찬가지고 센자텔라만 고기가 좀 빠지죠. 아무튼 파이어볼러들로 구축이 되어 있는 이 경기에서 팔트너가 처음에 공 던지는 똥볼 보다가 이 파이어볼러들 나와가지고 공 던지면은 타이밍도 안 맞아서 후반에 점수 안 날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배 가능성 좀 논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인저스 대 볼티모어 경기인데 알리게리 대 이제 브래디시입니다. 브래디시는 지난 경기 다시 반등하면서 좀 증명을 했어요. 양 팀이 정말 뜨거운 타격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LA 인저스는 애틀레틱스와의 경기에서 타격감을 증명을 했고 볼티모어는 다저스와의 시리즈를 그렇게 위닝을 하면서 증명을 해버렸어요. 오늘 경기에서 선발 경쟁에서 볼티모어가 앞선다는 거 제외하고 타격적인 측면에서는 서로가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경기라서 사실 볼티모어 정배받은 거 브래디시 발밖에 없다. 딱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것만 믿고 그냥 볼티모어 승 일단 말씀은 드립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볼티모어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브래디시가 버티는 동안에 알드게리를 갖다가 얼만큼 볼티모어 타자들이 공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의 수준에 따라서 배당의 가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브래디시의 이 반등은 6월달에 부진하긴 했지만 초반에 6월 초에 그래도 5월달에 만들어냈던 그 브래디시의 반등은 명백한 근거가 있는 반등이었어요. 그 브레이킹볼의 로케이션이 잡히면서 자신의 이제 레퍼토리라고 하죠. 투구 레퍼토리가 완성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5월달에 브래디시의 변화구가 아래로 제대로 떨어지면서 터널링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니까 타자들의 휘 퍼센트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브래디시 성적이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그런 브래디시가 상대 타자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에 대한 이해가 이제 완료된 시점에 그 커맨드가 된다는 이제 전제를 가져가면은 오늘도 LA 인저스의 타격이 좀 더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사실 불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또이또이예요. 어쨌든 이제 뭐 여기도 바크머니 뭐 100마일 뿌려대고 하면은 제공만 되면은 그건 어떻게 치겠습니까? 사실 치기 어렵죠.
분명 여기도 잠재력은 있고 여기도 뭐 카누 가리시아 마무리 이제 헤슬리도 돌아왔고 경쟁력은 분명히 여기도 있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둘 다 타격도 서로가 지금 뜨거운 상태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유리한 건 브래디시의 억제력이 얼만큼 될 것이냐는 판단인 거고 저는 억제가 좀 된다 보면 그 5이닝에서 6이닝 가까이 되는 구간 동안 좀 더 이제 볼티모어가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득점 수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해보게 된다.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마지막이네요. 샌디에고 대 애틀랜타의 경기인데, 이거 마이클 킹 대 홈즈, 볼징이 대 대결이에요. 마이클 킹도 최근에 6월달에 흔들렸던 이유가 볼질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닝 수가 줄어들고 아쉬운데, 여전히 체인지업의 위력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도 사실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닌 애틀랜타를 만나는데, 홈즈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좀 경쟁력이 있는 경기를 펼치겠다라고 느껴지고, 사실 이 경기가 배팅하기 절대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저는 일단 오버 봐요. 오버 보는 게 선발 빨리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경기 난해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언더 가능성도 이게 사실은 언더를 논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이유가 양 팀 모두가 이제 이기는 경기에서 굳히는 양상을 만들 수 있는 그 핵심 키카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리, 수아레즈, 이글레시아스, 이제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아담, 모레혼, 그 다음에 저 이제 메이슨 밀러 이렇게 3명 딱 갖춰져 있죠. 그래서 6회까지만 경기 어떻게든 이기면 두 팀 모두 굳힐 수 있는 이닝을 가지고 있고 이 패전 투수들 같은 경우 추격조 같은 경우에도 샌디고가 뭐 완디 페랄타, 몰간 그 다음에 저 마스이 뭐 이런 애들 해가지고 구축이 되어 있고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도 폰테스 걔하고 그 다음에 저 한 명 더 있는데 아무튼 한 명 더 있는데 2명하고 해가지고 롱릴리프 쳐줄 수 있는 로페즈까지 해가지고 나름 이제 불펜에서 기복감이 좀 적은 그런 투수들이 좀 많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후반으로 가도 점수가 잘 안 난 대표적인 두 팀 중에 두 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저는 일단 오버 보는 이유가 조기 강판이 되었을 때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양팀 선발 투수들의 볼질이 좀 많이 거슬립니다.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가 최근 타격감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이제 만년 하위권에 있다가 최근에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도 이제 승률이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팀이죠. 원정에서도 정말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 타격 데이터도 분명히 여전히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게 지금 애틀랜타도 사실 부상 때문에 상황이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7.5점의 기준점을 좀 서로가 넘길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본다. 아마 이 경기는 배팅을 추천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이제 이면성이 강한 경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에 이 경기가 만약에 전반에 한 5점, 6점 이상, 그러니까 6회가 끝났는데 6점이 안 났다. 그러면 언더예요. 그냥 제가 볼 땐 7, 8, 9에 점수 안 나요. 이 경기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제 좀 오버내기 굉장히 극악의 난이도가 있지만 이 오버가 난다면은 진짜 4회 안에 이미 오버 퇴근이 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좀 그런 지금 선발들의 불안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좀 너무 극단적인 예시인 건데 그래서 제가 추천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이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배팅을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라는 코멘트 마지막으로 더하면서 오늘 프리뷰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직접적인 도움 필요하신 분들, 조합표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혜택란 한번 읽어보시고 각자의 필요한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함께 상생하면서 더 좋은 배팅 결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요. 저는 내일 KBO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